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제재로 폭망, 2021 반도체 칩 출하량 96% 폭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이죠. 하이실리콘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출하량이 미국의 제재 1년 만에 96%가 급감했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말 퀄컴, 애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던 하이실리콘이 이제는 회사의 존재감마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2020년 매출 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시장 점유율인데요. 지금 퀄컴이 1위, 애플이 2위, 3위가 하이실리콘이었죠. 그래서 이 하이실리콘의 몰락은 지금 19.7%였던 것이 지금 고작 몇 퍼센트, 10%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화웨이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궁지에 몰린 가운데서도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스페어 타이로 불렸던 지금 하이실리콘이 이제 완전히 폭망하게 된 것입니다. 화웨이가 그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끊겨도 반도체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온 배경에 하이실리콘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하이실리콘의 견제에 이제 넉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차세대 칩도 만들지 못하면서 팹리스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제작했었던 칩까지도 지금 SMIC에 겨우 받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화웨이와 SMIC 연합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내용, 화웨이 팹리스 자회사 하이실리콘 미국 제재로 폭락, 2021 반도체 칩 출하량 96% 폭락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레스 애널리틱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시장은 17% 성장한 93억 달러, 약 10조 원을 기록했다고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시장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실리콘은 후퇴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수익 상위 5개사의 이름에는 미국의 퀄컴, 애플,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 한국의 삼성 LSI, 중국의 유니 SOC, 이게 5대 회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3위를 기록했던 하이실리콘은 여기서 이름이 완전히 제외되게 된 것이죠. 하이실리콘의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이실리콘은 2019-2020년 두 차례의 미국의 제재를 받은 뒤에 프리미엄 칩을 생산하지 못해서 작년 3분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출하량이 96%나 급감을 하면서 순이익품 밖에 밀렸기 때문이죠. 하이실리콘은 2020년 2분기 애플을 제치고 3위에 올랐던 것을 비교하면 말 그대로 완전히 폭망입니다. 하이실리콘의 추락은 여전히 진행형이죠. 미국의 집중 견제를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실리콘은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의 2위 거래업체였지만 지난해인 2021년 TSMC 상위 10대 거래업체의 명단까지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화웨이가 기본적으로 TSMC의 2위 거래업체, 여기는 거의 대부분 하이실리콘의 물량을 다 받았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명단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앱체인 IC인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반도체 업계 상위 25개 기업 명단에서도 하이실리콘은 제외됐죠. 화웨이의 스마트폰 지위의 하락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선전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미디어텍이 최대 소유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이실리콘과 화웨이의 스마트폰 위상의 하락으로 이들 기업이 위치한 선전의 위상도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 칩 설계업 규모 1위였던 선전이 2021년에는 상하이에 밀려서 3위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1위의 도시의 영예는 상하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같은 경우는 SMIC가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 규모에서도 1300억 위안에서 697억 위안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2019년 미국 제재 이전의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던 스마트폰 업체였죠.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이 2020년 1분기, 2분기만 해도 지금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1위를 달성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상무부의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자회사까지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자 이제 상황이 급반전하게 되죠.
2019년부터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절대 강자인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화웨이에 공급받게 될 수 없게 되자 기존에 판매되었던 화웨이의 스마트폰 제품들도 안드로이드에 대한 접근이 차단이 되어서 업데이트까지 결국 중단이 되고 이제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이제 안드로이드가 심어지지 않는 상황. 훅멍이 지금 심어져 가고 있죠. 또한 화웨이는 미국 기술이 25% 이상 들어간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어요. 미중 무역전쟁 초기에는. 그러나 이 이후에는 10%로 낮추었고 7%로 낮추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탈퇴가 된 상황입니다. TSMC는 미국의 25% 제한을 피해서 화웨이가 주문한 반도체 칩의 생산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서 2020년 5월 미국의 기술과 설비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화웨이의 제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이는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 화웨이의 모든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그러나 지금 통신 장비와 같은 경우는 굳이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 이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는 그나마 숨통이 트여지고 SMIC에서 거의 대부분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 제조사들 모두가 미국의 기술과 설비 없이는 반도체를 제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의 Applied Materials, 그리고 Lam Research, KLA 등으로부터 제조 설비를 구매를 하죠. 이들 설비를 한번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죠. 설비 구매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가 전혀 끊어지지 않는 현상. 이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재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구형 기술로만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구형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형 기술을 통한 기술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은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추가 제재로 인해서 대만의 TSMC는 미국에 무릎을 꿇었고 화웨이와의 거래 단절을 하며 미국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 설립까지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까지 화웨이의 거래를 차단합니다. SMIC는 미국의 블랙리스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미리 막고자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을 했지만 결국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의 블랙리스트로 등재가 되었죠. 또한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인 EUV 노광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ASML의 장비와 기술이 필수적이지만 이 기업마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웨이의 반도체 사업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웨이의 지금 반도체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SMIC와 그 화웨이가 공동으로 지금 공장을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보면 공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DUV 공정, ARFI 공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 이것까지 미국이 맡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실리콘이 칩 설계 사업도 제동이 걸려 있는데요. 하이실리콘이 여전히 ARM의 플랫폼을 제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칩 설계 사업에서는 제동이 완전히 걸린 상황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의 핵심인 EDA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EDA 기술은 미국의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도 등이 글로벌 시장 매출의 64%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EDA입니다.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EDA 기술을 개발을 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미 EDA 기술을 지금 개발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최첨단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EDA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들의 도움 없이 시장을 선도할 칩 설계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이실리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출하량의 96%가 폭락할 이유도 바로 이 EDA 기술 사용의 불가 때문이죠. EDA의 기술 사용 불가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어요. 물론 EDA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사용을 해서
반도체 주문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현재 보면 화웨이의 갈등, 화웨이가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통해서 화웨이의 백도어가 수면 위로 강제적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자, 화웨이의 제재가 있기 전에 중국의 ZTE라는 통신 장비 업체가 있었어요. ZTE의 통신 장비 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완전히 폭망하다가 다시 미국이 제재가 풀어주면서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현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봤던 미국이 다시 한번 그러한 제재를 화웨이에 깃발을 꽂았던 것입니다. 중국 화웨이 제재는 2019년 5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후 여기가 류호 부총리가 당시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됐다라고 했었지만 중국 베이징의 오더를 받고 완전히 중국의 입장으로서의 그러한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완전히 빨간 줄이 다 그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중국이 이러한 것들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결렬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은 13873 행정명령을 서명으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죠. 또한 미국 법무부는 2019년도 화웨이와 자회사 2곳, 멍안조 부회장을 금융사기 등 13개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여기에 2020년 16개의 혐의가 추가가 되었죠. 혐의에는 중국 화웨이가 경쟁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을 빼돌리려 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화웨이의 제품에 설치한 백도어를 통해서 세계 각 기관의 보안을 뚫고 정보를 훔쳐갈 수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특별히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태국도 압박을 하고 있고 터키도 압박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전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윌리엄 바 당시 미국 법무장관은 2020년 2월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 강연에서 19세기 이후 미국의 과학기술은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앞선 과학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제재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때부터 신호탄을 제재의 그 당위성을 주장하게 되죠. 2020년 8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3차 제재를 가하면서 자회사 하이실리콘과 TSMC 간 물량을 2020년 9월 15일까지 최종 인도하도록 했죠. 이때 당시에 행정서명을 통해서 물건을 9월 15일까지만 받아라 라고 해서 화웨이는 그 전세기를 동원해서 이때 당시에 물량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 이후에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 그 전세기를 통해서 마지막 제품까지도 다 끌어갔던 지금 화웨이였어요. 이후 지속된 화웨이와 하이실리콘의 압박으로 인해서 TSMC에서 제품을 공급받기 못하게 되자 결국 하이실리콘의 5G 칩 재고량은 바닥이 났고 결국 화웨이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서 화웨이도 프리미엄 5G 폰 생산이 결국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번에 폴더블 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폴더블 폰이 결국은 LTE 4G 폰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퀄컴에 대한 화웨이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공급을 허용하였으나 5G 칩 지원 칩에 대한 공급은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5G 칩 폰 생산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화웨이는 2020년 8월 플래그십 스마트폰 P50 시리즈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퀄컴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2021년 8월이에요. 2021년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021년 8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50 시리즈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 스마트폰은 퀄컴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하고 일부 모델에서 대해서는 하이실리콘의 기린 9000을 탑재가 했지만 5G를 지원하는 신제품은 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중국의 한 휴대폰 수리업체가 최근 출시된 기린 9000 4G 버전 화웨이 P50 프로 모델을 분해한 결과 이전 플래그십 모델인 메이트 40 프로의 기린 9000 프로세스와 모바일 D램 칩셋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화웨이는 기린 9000 프로세스 전용 모바일 D램의 칩인 GDDR의 재고가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의 제재, 이 하이실리콘의 제재를 통해서 하이실리콘은 이제 이름만 존재하는 기업으로 지금 망가져가고 있죠. 완전히 폭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되고 미국의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내용으로 이번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